여러분 마르크스 아시죠? 네, 그 자본론 쓴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노동자여 단결하라 를 외친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양반이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자본가 친구의 돈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우정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생각보다 지금 우리한테도 꽤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자, 일단 마르크스가 누군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죠. 칼 마르크스 1818년생. 독일 출신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목격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자본론은 지금까지도 경제학, 사회학, 철학의 필독서로 꼽히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노동 착취, 계급 투쟁, 이런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생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급진적인 사상 때문에 교수 자리는 물 건너갔고요. 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정부 검열 때문에 쫓겨나고 이후로는 사실상 백수로 살았습니다. 런던으로 망명한 뒤에는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 예니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 했죠. 자녀 7명 중 4명이 어린 나이에 죽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영양실조와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다고 해요. 집세는 항상 밀렸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기 일쑤였고 심지어 애들 코트를 전당포에 맡기고 살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해방을 외치던 마르크스 본인은 정작 자기 가족조차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프리드리히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절친이자 사상적 동지였는데 결정적으로 독일의 섬유공장 재벌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가 집안 출신인 거죠. 이 친구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마르크스한테 보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급할 때는 추가로 돈을 보내주고 심지어 마르크스 사후에는 유족들까지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엥겔스의 후원 덕분이었던 겁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자본가의 돈으로 쓴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마르크스 위선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마르크스는 분명 노동자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어요. 그의 통찰력과 분석은 지금 봐도 날카롭죠. 하지만 그는 실제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사업을 운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본 건 구조였지 실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봤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자본주의는 변형되고 발전했어요. 노동권이 신장되고 복지제도가 생기고 중산층이 등장했죠. 물론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 마르크스가 예측한 것처럼 전면적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려 했던 나라들 살펴볼까요? 소련, 중국, 북한은 어떤가요? 독재와 억압, 경제 실패로 얼룩졌죠. 왜일까요? 이상은 아름답지만 인간 본성과 현실적 복잡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비판만 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요즘 SNS 보면 온갖 사회 비판이 넘쳐나잖아요. 정치, 경제, 부동산, 취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마르크스처럼 이론은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작동하는 대안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둘째, 이상주의의 함정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이기심을 버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권력과 자원을 나눠 가지라고 하면 누군가는 더 가지려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생깁니다.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20세기 공산주의 실험들이 증명했고요. 셋째, 평등을 외친 공산주의 국가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건 만인의 평등이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사회. 계급도 없고 착취도 없는 유토. 그런데 실제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소련의 스탈린. 평등을 외치면서 수백만 명을 숙청했죠. 정치범 수용소 골라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를 위한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국가의 노예가 됐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으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문화대혁명 때는 지식인, 예술가들을 탄압하고 젊은이들을 시골로 내쫓았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당 간부들만 특권을 누리는 계급사회가 됐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 3대 세습 독재 체제인데 이게 평등한 사회인가요? 평양의 특권층과 지방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죠. 탈북자들 증언 들어보면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장마당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걸 단속하는 게 국가예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평등한 농업 공동체를 만든다며 도시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고 지식인, 교사, 의사, 심지어 안경 낀 사람까지 죽였어요. 4년 만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평등을 외친 나라들이 오히려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억압적인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마르크스는 계획 경제를 이상적으로 봤어요.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분배하면 낭비도 없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에선 누가 그 계획을 세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공산당 간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됐어요. 비판하면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숙청당했죠. 자본가 대신 당 간부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 겁니다.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착취 구조가 더 심한 형태로 재현된 거예요. 자본주의에선 그래도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선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니까 도망갈 곳도 없었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독재자들이 모두 인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댔다는 겁니다. 스탈린도 마오도 김일성도 모두 자신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민들은 정작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자유를 잃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이상이 아름다워도 그 이상을 실현할 방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어요.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한다는 현실을 간과한 거죠. 자본가들의 탐욕은 비판했지만 권력자들의 탐욕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에선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결과는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체제들이 탄생한 겁니다. 넷째, 현실을 모르면 이론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책상에서 세상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삶은 몰랐어요. 요즘으로 치면 취업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직장 문화를 비판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죠. 물론 외부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경험 없는 이론은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실행한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대부분은 엘리트 출신이었고 정작 농사나 공장 노동은 해본 적이 없었죠.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보니 수천만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모든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문제점, 불평등의 심화, 노동 소외, 독점의 위험 이런 건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가 자본가 친구의 돈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평등 사상을 내세운 국가들이 정작 가장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가 됐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이건 단순히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은 어렵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권력은 누가 가지든 부패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르크스의 사상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